차단당할 만했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제가 사실 심리학 전공자인데요. 이번 영상은 불안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불안형과 관련된 사연도 준비했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신 김님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분이 처음에는 불안형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사연을 읽고 불안형인 것 같아 제가 여쭤봤더니 불안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연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사연 내용 말씀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서로 지쳐서 헤어졌어요. 1000일 정도 만났고 남자는 현재 군대에 있고 9월 초에 말출 나와서 10월 초에 전역할 예정입니다. 헤어진 지 딱 한 달 됐고 이미 그 사람이랑 두세 번 정도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붙잡았고 저랑 헤어질 때마다 제가 신경 쓰인다던 여자친이나 다른 여자들한테 팔로우를 걸어서 항상 헤어지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헤어질 때 제가 상처받는 걸 아니까 그런 행동 하지 않겠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한 달 동안 잘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인스타 염탐을 했어요. 인스타 차단당한 상태였는데 북에 파서 염탐했네요. 너무 찌질하죠? 근데 그냥 여자들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외국인 여자들도 마팔되어 있어서 너무 놀란 마음에 충동적으로 그 외국인 여자분 중 한 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건 제 잘못이 맞아요. 여자분도 연락을 받아주셔서 인스타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안 하기로 했으면서 왜 그러는 거냐고 연락도 남기고 다음 날이 돼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이 와서 몇 번 더 연락을 했다가 그냥 모든 걸 다 차단당했어요. 그 여자분한테도 차단당했고요. 저였으면 없던 정도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후회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너무 후회돼요. 이런 경우엔 차단이 풀리지 않겠죠? 이 사연 들으니까 어떤가요? 차단당할 만했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나요? 사연자분의 X분의 행동은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더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약간의 복수심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한 이 사연자분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분의 행동이 저는 이해는 돼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X분의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동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연자분의 X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랬으니 불편해할 만하죠. 사연자분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 또한 맞고요. 물론 그 상황에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어려웠겠지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분이 제외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했을 때도 여자 문제로 힘들었을 것 같고요. 이분은 전역하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역해도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연애하면서도 또 지칠 것 같고요. 불안형 분들의 연애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 새벽에 연락하셔서 답장 언제 오냐고 묻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답장 드린다는 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분도 불안형 같았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불안형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상대방이 연락이 줄면 사랑이 변한 건가? 라면서 불안해하고 이러다 결국 헤어지는 건가? 라면서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죠. 이제는 서로 많이 알아갔고 그리고 자신도 바쁘고요. 그렇다 보니 연락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러니 자꾸 부딪히게 되고요. 또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던가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항의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도 지치게 되고요. 그러다 이별에 이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또 잊기 힘들다 보니 재회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난 연애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연락이 줄어들면 불안하고 사랑이 변한 것 같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연락이 준 게 당연한 것일 수 있거든요. 서로 많이 알아가기도 했고 이제 본인의 생활을 해야 하니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을 과도하게 의심했다면 물론 나는 의심할 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자신이 불안하다 보니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자신이 확대 해석해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이전의 연애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연락을 하고 있다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지쳐서 더 이상은 싫다며 단호한데 거기에다가 내가 잘할게,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상대방 입장에서 그 말이 들릴까요? 그 말이 X 입장에서는 그냥 소음일 수 있거든요. 네가 나 때문에 고생했어,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요. 지금 당장 재회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죠. 세 번째는 차단 직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 한 달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께도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 시간을 갖는 게 불안할 수 있죠. 또 그 기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면서 정말 괴로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더 연락해봐야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잘못했어. 내가 바뀔게 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상대방은 더 싫어질 것이고요. 이때까지 바뀌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본인 힘드니까 저런다며 자신의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요. 시간을 가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요. 네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어쩌면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자신이 상대방을 과대평가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또는 자신이 지금 이별로 힘드니까 제외하려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그럴 수 있거든요. 집착을 버려야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제외에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